추세선은 상승 추세선은 상방 돌파를 했으니 여기서 지지를 받고 나서 여기서 바로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트레이더들을 추세선을 많이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리테스트를 해라 리테스트를 바라라고 하는 이유가 추세가 이게 돌파가 됐었을 때 리테스트 하고 나서 다시 올라갈 때 하라라는 이유가 왜냐라고 하면 여기서 추세를 돌파하고 나서 어떤 일이 발생되냐 그러면 추세를 돌파를 하고 나서 추세를 바로 올라가지 않고 바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뭐냐? 우리는 불트랩이라고 합니다. 가짜 상승. 이것만 잘 구분을 해도 이것만 여러분이 채널링을 하고 나서 이 불트랩만 잘 의심을 해도 여러분이 쉽게 불나방처럼 또 들어가질 않아요. 그러면 자, 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의심을 할 수 있을까요? 자, 비어 트랩은 가짜 하락이라 그랬죠. 여기서 이탈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탈을 했는데 지금 올라오고 있죠.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서 올라오고 나서 이탈을 했으니까 하방을 볼 수 있겠죠. 추세를 봐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서 같은 경우에 이탈을 했는데 올라가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채널 안으로 진입을 해서 안정적 유지해준다 그러면 더 올라가 볼 수 있는 거죠. 이거를 비어 트랩이라는 거예요. 비어 트랩. 그러면 불트랩은 상승해서 돌파를 했다가 지지 못하고 하락하는 경우 요거를 불트랩. 그러면 추세를 채널링해서 추세가 돌파를 했었을 때 바로 진입을 하는 게 아니라 지지를 해주는지를 봐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여기서 지지를 해주는 거를 보고 나서 진입을 해도 매매를 해도 늦지 않다. 왜냐 그러면 요즘은 매매가 너무 어려워져서 이 비어 트랩, 불트랩이 정말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하락을 했다 그러면은 솔라나가 예를 들어서 지금 보니까 채널 안에서 하락을 했는데 이탈을 했는데 다시 채널 안으로 진입했다 그러면 비어 트랩을 의심을 해봐야 되고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채널링 안으로 들어오면 이까지도 상승을 바라볼 수 있다. 왜냐 그러면 불트랩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불트랩 같은 경우 이탈을 하면 보통 불트랩이면 이까지 하락을 합니다. 보통 채널 안쪽으로. 그리고 비어 트랩 같은 경우에 만약에 하락으로 이탈하고 난 다음에 복귀를 하면 이까지가 채널 상단까지 상승을 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트랩을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만약에 채널 안으로 빨리 진입을 한다 그러면 여기까지 상승도 바라볼 수 있겠다라고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채널 중단이 있으니까 이 중단에서 저항을 받는지 돌파해 주는지도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채널 페일리어가 뭘까요? 채널 페일리어라는 거는 자, 상승을 하고 있다가 여기서 채널에서 상승을 했죠. 끝까지 못 갔단 말이에요. 끝까지 못 갔죠. 끝까지 못 가다가 계속 횡보를 했다가 올라가다가 다시 끝까지 못 갔어요. 끝까지 못 가고 하락을 하게 되면 채널을 페일리어라고 합니다. 그러면 채널 페일리어가 발생하면 이 채널 끝까지 가는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여기 두시고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이 해서 말씀을 채널 그다음에 점이 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채널링 중단에서 유의미한 반응이 나타나는지. 이걸 하시면 여러분이 채널링을 여러분이 감정이 녹아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채널링은 지금 솔라나를 봤는데 아무거나 다른 거를 또 하나 더 볼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러분이 추세 지지 저항 채널링만 하셔도 여러분이 작도를 하시는데 보겠습니다. 볼게요. 여기까지 이어볼 수가 있겠죠? 지키고 자, 여러분이 비주얼적으로도 이 지금 XRP가 지금 15년도 1월달 초부터 여기서부터 계속 하락 추세를 이어지고 있는지를 채널링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러면 XRP가 예를 들어서 하락 추세를 본다라고 하면 이제 원화 가격으로 여러분이 편하시게 보시라고 원화 가격으로 좀 하려고 했지만 일단은 다 보이는 게 USDT라 일단 채널링을 딱 해서 보면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냐 딱 보시면 아까 지지장 배웠죠. 그래서 떨어지는 거 여기 거래량 터진 음봉으로 터진 여기 거래량 터진 여기 음봉 여기죠. 여기도 보시면 자, 추세선을 아까 제가 추세선도 하나 그었잖아요. 추세선은 장기일수록 보시면 예를 들어서 추세선은 저희가 여기서 2024년도 12월달 1월달이면 이미 하나, 둘, 세 개의 점이 나오니까 추세선을 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추세선이 XRP 같은 경우에 여기서부터
여기 이미 이번 1월 달에 작동한 추세선 이어보면 여기서 이 추세선을 이탈하는 순간에 장기 추세선을 이탈하는 순간에 XRP가 하락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추세선을 제대로만 작동만 해놓으면 평소에 플래닝을 하시다가 추세선을 평소에 이렇게 작동을 해놓으시다가 이 추세선에서 장기 추세선이니까 이미 여러분은 예를 들어서 XRP 투자를 하면 2025년도 1월달 여기 1월달에 추세선이 작동해 있다라고 하면 이미 쭉 그어놨기 때문에 직도해놓기 때문에 2025년 2월달에 이거를 강하게 거래량이 터졌잖아요. 여기서 강하게 하락 이탈해줬을 때는 아 이거 XRP가 여기서부터는 매수를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여러분이 생각을 할 수가 있으신 거죠. 여기서 이제 추세선 하나 작동했죠. 여기 보면 추세선 이때 2025년 1월달에 추세선 작동한다 하더라도 이때 중간에 이 직전 고점을 하락 이탈하는 업종 그러니까 잘 끄은 거예요. 이 추세선은 작도가 잘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날봉이니까 여기서 계속 하나, 두 번, 세 번 지지를 받다 여기서 한번 상승을 했죠. 그리고 나서 또 보시면 확대해서 보시면 계속 저항 지지를 받는단 말이에요. 계속 이 선은 이미 우리가 여기서 작도를 했는데 여기서 지지를 한번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캔들을 보니까 여기서 도지 캔들이 한번 생겼어요. 도지 캔들이. 그런데 상승 중에서 도지 캔들이 생겼으니까 도지 캔들이 생겼는데 추세선을 지지를 받고 도지 캔들이 생겼으니까 이건 상승의 힘을 한번 더 받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었겠죠. 그런데 쭉 상승을 이어가다가 보면 여기서 이어가다가 한번 이탈해주고 와 이건 밑꼬리다가 완전 올려버렸네. 이날 뭔 일이 있었나? 2025년 1월 27일. 그런데 이제 어쨌든 추세선은 거래량 터진 거 보이시죠? 거래량 만약에 이제 주봉으로 보면 거래량이 엄청 터졌겠죠. 일봉으로 보면 지지를 하지 못하고 추세선을 지지를 하지 못하고 거래량 터지고 나서부터는 이 추세를 지금 돌리지를 못하고 있다. XRP가 지금. 그리고 나서 지금 XRP를 거래량 기준으로 해서 지지상승도 껐죠. 지지상승 껐는데 지지상승 작다고 보면 여기서 돌파를 못하고 있고 돌파를 해도 여기서도 이거를 돌파하고 나서 여기를 돌파를 못하고 있고 그러면 XRP는 지금 추세가 채널도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물을 탄다라고 하면 이 채널링이 물을 타려고 할 때 굉장히 유효해요. 그러면 물을 탄다라고 있었을 때 어디까지 예를 들어서 보수적으로 기다려야 되냐? 여러분 같은 경우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여기 되겠죠. 여기까지 물을 탄다라고 하면 아니면 더 보수적으로 온다 그러면 좀 유리 포지션 이끌고 가고 싶다고 채널링하고 작다고 하고 난 뒤부터는 여기서도 이제 하락 채널링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격은 계속 낮아져요. 그래서 이 하락 채널이 한번 형성됐다고 판단이 들면 섣불리 진입을 하시면 안 돼요. 어떤 거든. 그래서 채널링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채널링을 한번 작도를 해놓고 추세선 작도해놓고 지지선 한번 여기 세 개만 작도를 해놔도 여러분이 매매를 할 때 내가 어디서 물을 타야 될지 어디서 진입해야 될지 어디서 손절을 해야 될지 어디서 익절을 해야 될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판단이 어느 정도 쓰실 수 있으신 거예요. 만약에 제가 XRP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지금 하락 추세가 전혀 하락 깨지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여기나 여기까지 물을 탄 다음에 여기까지 기다리든지 아니면 여기 보시면 여기 중단에서 계속 지지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중단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데 하락 채널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간축에 의해서 계속 가격은 낮아진단 말이에요. 가격은. 그래서 낮아지는 하락 채널에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XRP를 진입하기에는 상당히 위험한 채널이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제가 지금 날봉으로 봤는데 아까도 뭐라 그랬죠? 날봉에서는 여기서 추세선 하나 꺼진 거 외에는 XRP는 날봉에서는 채널링 하나 꺼지고 추세선이 안 꺼지죠.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좁혀라 그랬죠. 그러면 4시간 한번 좁혀볼게요. 여기서 어떤 추세선이 될 수가 있을까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4시간 봉에서 좀 올라가는 느낌이 있으니까 꼬리에서 이렇게 중간에 비는 거 없이. 그런데 좀 애매하면 제가 억지로 안 나오는 거 끊지 마라 그랬죠. 작도하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작도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4시간 봉으로 보니까 여기서 거래량 하나 터진 게 보이죠. 거래량 하나 터진 거 보인단 말이에요. 여기서 양봉이 하나 터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4시간 봉에서 한번 딱 꺼보는 거예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거래량이 터진 양봉이 하나 보이죠? 그러면 양봉은 뭐다? 위에다 끊는다. 위에다 자, 좁혀서 보는 거예요. 여기도 하나 터졌네? 이미 작도가 돼 있죠? 이전에 작도해 놓은 거예요. 여기서 지지를 받았다면 지지를 받을 때 거래량이 한번 터진 걸 보여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과거에 작동해놨다가 거래량 터지면서 캔들이 지지를 받으면서 한번 올려주면 제가 따로 마킹을 해놓기는 해놔요. 여기서 나중에 한번 더 참조를 이게 신뢰도가 높은 지지 저항선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도 하나 터졌죠. 그러면 여기서도 양봉이니까 위에 하는 것이 보니까 이렇게 또 시간을 좁혀서
거래량 기준으로 지지 작도를 해놓으니까 계속 보이죠. 자, 여기서 추세선은 안 보인단 말이에요. 딱 봐도 안 보이잖아요. 추세가. 실내 있는 추세가. 그럼 1시간 봉을 한번 볼게요. 계속 좁혀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채널링부터 해서 추세 지지장은 항상 하이 프레임에서 로우 프레임으로 여러분이 가셔야 된다는 거. 항상 그것도 일단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XRP는 1시간 봉에서도 추세가 안 나와요. 그런데 각도가 가파르면서 지금은 딱 봐도 그냥 행복권이에요. 그러면 봉으로 한번 볼게요. 30분 봉, 15분 봉은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많이 봅니다. 저도 아까 얘기했던 에테크로 모은 돈으로 고배 칠 때는 메인으로 많이 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P를 가지고 15분 여기서부터 수익이 나오죠. 15분까지 걸리니까 이렇게 하나 딱 15분봉을 하니까 요 추세가 나오죠. 하락 추세선. 하락 추세에서 딱 하나 나오네요. 그러면 15분봉 기준으로 해서 봤었을 때는 셋, 아이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엄청 많이. 그러니까 데이 트레이딩 할 때는 XRP는 하락 추세선 이게 메인 추세선이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거래량 가지고 15분 봉 거래량으로 하기에는 너무 자자자자가 없죠. 그러면 여기서 많이 겹치는 부분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어렵다. 여기서도 그럼 채널링이 나오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15분짜리예요. 채널링이 나오기는 하는데 여기 중단에서 뭔가 유의미한 활동이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억지로 채널링을 하니까 먼저 보기 좋고 깔끔하니까 자꾸 만들 수는 있는데 저는 크게 엑셀 채널링 의미가 없다고 보기에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 시간 1시간 프레임으로 지금 추세선, 지지저항선, 채널까지 제가 다 물론 보시면 이 부분에서 하이 프레임에서 로우 프레임까지 가니까 선이 좀 많이 꺼졌단 말이에요. 많이 꺼졌으니까 지저분하죠. 그럼 지저분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러면 이렇게 네모 박스에서 구간이 겹치는 부분을 여러분이 색을 칠해버리세요. 이렇게 색을 칠해버리세요. 날봉에서 일봉에서 XRP에 대해 어떻게 여러분이 매매를 해야 될지에 대한 장기적인 뷰가 이미 차트에서 딱 세워진 거예요. 보이시죠? 그러면 이 가격대, XRP는 입을 때 이 가격대가 정말 강한 저항 라인이구나. 그러면 여기서 이 저항 라인이 뚫리면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다?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게 여러분이 채널링을 딱 해서 함으로써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저항 라인을 지지를 받고 돌파해 준다 그러면 어디까지 갈 수 있다? 채널 상단까지 갈 수가 있다. 그러면 채널 상단까지 가는데 만약에 여러분 염두를 해 두셔야 되는 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간 추계에서 여기 채널 상단까지 간다 하더라도 이 날짜가 2025년 5월 예를 들어서 지금 4월 20일이죠. 5월 한 달 정도 지나면 계속 이 추세가 이어진다라고 하면 채널 상단까지 도달을 해도 5월달이면 5월달 10일 한 달 정도 지나면 지금 가격과 똑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실 수가 있으신 거죠. 지금적으로 지금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린 추세선 끊는 방법, 작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지지저항선 거래량 기준으로 하는 거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채널링 통해서 채널링 적용을 완전히 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떻게 채널링을 하는지 이 채널링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강의를 통해서 일단 말씀을 좀 드렸어요. 오늘 자 이 정도만 딱 봐도 여기 요 작도만 딱 봐도 여러분이 트레이딩 뷰에 나오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차트 막 그려서 이게 어렵고 저렇고 웬만한 모양이 딱 나오죠. 이 정도만 나와도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이제 이 정도만 딱 이렇게 계속 이제 연습을 하시고 작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자 여러분한테 이제 쉽게 알 수 있는 게 적용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예를 들어서 매물대가 얼마 정도 나올지 한번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가 매물대네. 매물대면 여기만 돌파하면 여기까지 좀 볼 수 있겠다. 아니면 이런 것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으실 거고 지금은 여기서부터 하락하는 구간까지만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매물대를 좀 보고 싶다라고 하면 역시 여기가 매물대가 가장 높구나. 딱 티가 나는 거죠. 이제 여기서 보면. 그러면 여러분이 채널링을 하면 여기서 녹색으로 박스 쳐진 이 부분이 여기 딱 매물대만 딱 봐도 여기서 딱 받쳐지는 게 딱 보이죠. 그러면 여기서 매물대가 가장 높은 이 가격대가 여기다가 치면 지지형상 끊고 딱 일치하죠. 거의 대부분. 여기만 뚫어주고 그러면 뚫어주면 어느 가격대? 이 가격대가 뚫기가 좀 힘들겠구나. 그럼 이 가격대를 뚫어주면 다음 저항 가격은 여기다. 다음 저항 가격은 여기다. 여기만 뚫어주면 여기까지는 쉽게 가격 살피는 때까지도 볼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살을 이제 계속 입혀 나가실 수 있으신 거예요. 요거는 뒤에 거는 잊어버리시고 나중에 보조지표 강의를 할 때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제가
시간이 좀 오버가 돼서 지금 거의 1시간 정도 오버가 됐는데 여기 교육용으로 해서 이 부분은 제가 안 지울 거예요. 다음에 강의를 할 때 활용을 할 거고요.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알고 있는 이제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실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이제 노력을 일단은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너무 말을 많이 해서 제가 사실 좀 저녁을 못 먹어가지고 배가 지금 굉장히 고픈데 일단 녹화는 다 했고 힘들었습니다. 일단은 제가 강의 영상은 제가 일단 편집을 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늦은 시간까지 다들 고생하셨고요. 푹 주무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